네, 반갑습니다. 영어 윤리와 사상을 수호하는 친구들 장견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만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수요일까지만 버티면 여러분들 앞에서 드디어 수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고 다른 거 틀었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5월 25일 월요일에 이제 윤리 교생 선생님이 두 분 오십니다. 근데 선생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슬픈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도 처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생쌤이 아마 3명 오는 기분일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사람 3명이 오니까 조금 리프레시도 되고 괜찮겠네요. 여튼 여러분들 빨리 보고 같이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여러분들 1차 고사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진도를 다 빼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훑고 지나가는 선생님이 항상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던 저번 시간에 뭐 배웠냐 타임은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학자는 바로 누구냐? 오늘은 주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주희는 주자라고도 해요. 주자. 앞에서 배웠던 공자, 순자, 맹자 뒤에 자자가 붙었죠. 이제 위대한 스승한테 붙는 것이 뒤에 자자인데 주희한테도 붙었습니다. 자, 주희는 어떤 인물이냐? 성리학을 집대성한 인물인데 이 송나라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자, 송나라 이전까지는 사실 유교는 거의 좀 죽어있고 되게 침체기였던 학문이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그러니까 공맹춘이 살았던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인물이 누구죠, 여러분들? 네, 진시황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말 그대로 대단한 일을 한번 저질러 버립니다. 이 사람이 통일을 했는데 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죠? 도덕정치를 하는 거죠. 공자, 맹자, 순자도 결국은 도덕정치를 지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통일을 했는데 유학자들이 와가지고 도덕정치를 하라고 막 잔소리를 해대니까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유학자들이 쓴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유학자들을 땅에 다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분서갱유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학에 관련된 책은 다 불타버리고 유학자들은 다 땅에 묻혀버리니까 유학은, 즉 그러니까 유교는 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침체가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송나라 시대까지 여러분들 불교와 도가가 매우 인기 있던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 송나라 시대 주희가 성리학을 집대성하면서 다시 유학의 전성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성리학이 도대체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리학의 목차부터 여러분들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성리학의 목차는 첫 번째로 우주론, 세계관인데, 즉 우주,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심성론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로 도덕적 인간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수양론, 어떻게 수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 수양론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으로 경세론, 이름이 바뀌어 있지만 자, 우리 이전에 배웠던 공맹순에서 보았던 정치관과 똑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바로 우주론 이기이원론입니다. 이 성리학의 이기이원론을 정말 잘 이해하면 이제 뒤에 배울 내용들은 이제 이해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여기 이기이원론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뒤에 양명학 그리고 한국윤리에서 이황, 이희에 대한 논쟁, 이제 사단 칠정에 대한 논쟁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선생님 생각했을 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기 위해 선생님이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리학은 사실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에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선생님한테 항상 질문하고 물어보고 선생님을 괴롭혀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가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안 돼요. 선생님을 항상 괴롭힙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성리학의 이기이원론에 대해서 일단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성리학 이기이원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라는 것과 기라는 것이 결합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가 무엇이고 기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겠죠? 이 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 또는
이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기는 물질적 형체를 이루는 어떤 재료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라는 것은 근본, 원리,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어떤 원리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원리로서 형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마크를 쳐보면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이자, 그리고 이것은 또 도덕 법칙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없는 어떠한 형 이상학적인 거기 때문에 형 이상이라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는 여러분들 이제 눈에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팔이나 이제 피부 같은 걸 보면 다 물질적인 형태고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잖아요. 이런 물질적 형체를 이룬 재료, 이런 살 같은 것이 다 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는 무엇이냐? 만물의 구성 재료로서 무엇을 가진다? 물질적 형체를 가진다. 따라서 이 형 이상이라 표현을 안 하고 형 이하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형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형태를 넘어섰다 해서요. 형태를 넘어섰다고 해서 바로 형 이상이라고 표현하고, 이 형 이하는 뭐예요? 형태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 이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핵심은 무엇이냐? 모든 존재와 현상, 이 세 개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는, 그러니까 뭐 사람이나 뭐 동물이나 사물, 이 모든 것은 이라는 것과 근본 원리와 이치와 그리고 기라는 것, 물질적 형체의 이 두 개가 결합하여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보여야 되면 뭘 봐야 되냐면, 모든 이는 동일하라고 합니다. 자, 이 모든 이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밑에 있는 이일분수라는 겁니다. 이일분수는 뭐예요? 하나의 이가 나누어져서 품수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하나의 리가 있어요. 이 리는 그 이름이 천리랑 같은 말이고요. 또 태극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하나의 리가 있는데 여기에 각각의 존재들이 있겠죠. 이 각각의 존재들의 모두 똑같은 리가 다 부여된다, 품수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사물에 내재한 리와 그리고 인간에 내재한 리, 선생님이 방금 리라고 하는데 이 리는 여기서 봤던 이와 같은 겁니다. 이거 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리라고 발음을 해서 선생님이 가끔씩 혼재해서 사용할 텐데, 여러분들 좀 같은 거니까 안 헷갈리셔도 돼요. 자, 그럼 사물에 내재한 리와 인간에 내재한 리가 그리고 뭐 동물에 내재한 리는, 여러분들 이 똑같은 리가 다 모든 존재에 들어갔으니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모두 같습니다. 자, 이 리가 이 존재에 들어와서 무엇을 형성하냐? 바로 사물의 본성에 품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라는 것이 이렇게 슉 들어와가지고 인간의 본성, 이 본성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리와 본성은 같은 거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 본성을 한마디로 하면 성이고, 성이 바로 리라는 것이니까 성, 즉 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의 말이 나온 어원이 바로 이 성즉 리예요. 그러니까 성, 즉을 빼면 뭐예요? 리잖아요. 성이 바로 리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성리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방금 말했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존재는 똑같은 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만이 이 리라는 것이 봐보면 근본 원리이고 어떤 도덕 법칙이라서 좀 잘못 생각하면 사물에는 없고 또한 동물에는 없고 인간에게만 부여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리라는 것을 부여받았는데 이것이 근본 원리이자 도덕 법칙이고 이것이 사물과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성과 리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게도 개개 사물의 이치, 즉 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아시겠나요? 이 이일분수라는 여러분들 용어는 굳이 알고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은 이 천리, 이 리가 사람과 사물의 본성에 들어와서 이 사람과 사물의 본성을 구성한다는 거, 본성으로 들어온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도 개개의 리가 존재한다는 거,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는 동일하다. 사물의 리와 인간의 리와 동물이 가지고 있는 리는 모두 동일한 리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자, 사람이 가진 리도 리하고 사물이 가진 리하고 이 동물이 가진 리하고 똑같은데, 자, 그러면 어떤 거는 왜 인간으로 태어나고 왜 어떤 거는 사물로 태어나고 왜 어떤 거는 동물로 태어날까요? 이 차이가 발생하는 그 원인,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주희는 기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 차이를. 자, 기는 여러분들 좀 전에 스님이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죠? 만물의 구성 재료, 물질적 형체를 가지는 어떤 재료라고 했죠. 이러한 물질이 있어야지 이 물질적인 형체 안에 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기 이원론은. 그리고 이 리가 바로 모든 사물과 사람 그리고 사물의 본성을 이룬다는 것이 지금 스님이 말했던 거고, 자, 그럼 이렇게 본성의 입장에서는 다 모두 같으니까 이 기가 결국은 차이가 나타나겠죠. 리는 모든 여기서 보면 리는 모두 동일하지만 각 존재는 서로 다른 기를 가지게 됩니다. 즉 기의 청탁 수박의 품질 차이가 존재한다는 건데, 이 청탁 수박이 무엇이냐? 맑고 그리고 탁하고 우수하고 질박한 이러한 품질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님이 한번 다시 또 설명을 해보면, 사물과 인간이 있겠죠, 여러분들. 자,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죠? 모두 다 리와 다 기로 구성된다는 것이 이기 이원론이었습니다. 자, 근데 스님이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이 사물이 가진 리와 인간이 가진 리는 모두 같아요, 틀려요? 네, 같죠. 근데 이 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인간이 부여받은 기는 무엇이냐? 바른 기를 부여받으면 바로 그것이 인간이 되는 것이고, 치우친 어떤 좋지 않은 기를 부여받으면 바로 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과 사물은 결국 리에서는 차이가 없고 동일하지만 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으로 태어났고 사물이라는 존재는 사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간 안에서도 여러분들 볼 수 있겠죠. 인간 안에서도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성인과 악한 사람, 악한 사까지만 적을게요. 악한 사람을 뜯어보면 리는 모두 부여된 이 본성은 같아요. 근데 어디서 또 차이가 나죠? 기에서 차이가 나죠. 이 사람은 맑은 기를 부여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훌륭한 성인이 된 거고, 이 사람은 무엇이다? 탁한 기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물과 모든 인간들, 성인, 뭐 악한 사람 모두 다 포함해서 리는 똑같은 걸 부여받았지만 다른 길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여기 밑에 한 번에 정리해놨죠. 만물과 인간이 내재하는 이는 모두 동일하나 기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결국 뭐 악행의 원인은 뒤에서 배웠겠지만 리가 아니라 바로 기겠죠. 그래서 이 기를 고치는 거, 이 기를 고쳐야지 인간이 선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교기질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는 근본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내용이.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번 더 말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리학의 우주론은 뭐라고 그랬죠? 같이 대답을 하면서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자, 성리학의 우주론은 뭐라고 한다? 네, 이기이원론이다. 이기이원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어떤 거와 어떤 것이 결합하여 나타난다. 이라는 것과 기라는 것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결합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라는 것과 기라는 것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어떤 것인지 알아봤었죠, 여러분들. 그럼 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주 만물의 어떤 근본 원리이자 도덕 법칙 또는 어떠한 이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형 이상이라고 표현을 한다 했습니다. 자, 이 이는 우리 옆에 지나가는 강아지가 가진 이와 우리 스님이 가진, 사람이 가진 이가 같나요? 다르나요? 네, 모든 존재가 가진 이는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가 우리의 인간하고 그리고 사물에 들어와서 본성으로 들어온다는 것, 본성에 품수된다는 것, 따라서 인간의 성과 리가 같다는 것. 그래서 이것까지 보았고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게도 개개 사물의 이치, 즉 리가 존재한다는 것,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만 보면 사람과 사물 그리고 동물의 어떤 차이가 느껴지지 않잖아요. 모든 동일한 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발생하느냐? 바로 기에서 발생한다 그랬죠. 이 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물의 구성 재료, 물질적 형체를 가지는 형이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기에는 각 존재마다 같은 기를 가지고 있나요? 다른 기를 가지고 있나요? 네, 다른 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에는 어떤 품질 차이가 있다? 청탁, 수박의 품질 차이, 맑고 탁하고 그리고 좋고 우수하고 질박한 어떤 품질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물과 인간을 한번 보았을 때 여기 동물도 포함되겠죠. 어떤 동물도 포함되면 사물과 인간의 차이는 리에서는 차이가 없죠. 동일한 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를 뜯어보면 인간은 바른 기를 부여받았고 사물은 치우친 기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사물이 된 것이고 인간은 인간이 된 것이다 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인, 훌륭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 리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죠. 동일한 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성인, 훌륭한 사람은 맑은 기를 부여받았고 그리고 악한 사람은 탁한 기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만물과 인간의 내재하는 이는 모두 동일하나 기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였습니다. 자, 이 이기이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심화자료 1번, 2번, 3번 읽으면서 설명하고 다음 내용으로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일분수 이 파트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본래 하나의 태극만이 있는데 여기 태극이라고 또 돼 있죠. 이 태극이 선생님 여기 방금 설명했던 리를 일컫는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리는 태극이라고 하고 또 천리라고 또 하죠. 여기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놨네요. 본래 하나의 태극만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 만물이 각각의 품수되었다. 일분수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또 각 만물은 다 하나의 태극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각 만물들이 모두 다 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있는 달과 같다. 달은 하나뿐이지만 강과 호수에 반사되어 가는 것마다 보인다. 그러나 달이 나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 자, 이 달이 나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무슨 말이냐면 이 리가 모든 각각 존재에 품수될 때 이렇게 쪼개지면서 이 부분 쪼개지면서 품수되느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건 아니란 거예요. 이 온전한 하나의 리가 모든 곳에 다 품수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이와 기, 이 심화자료 2번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이는 형 이상의 도이기 때문에 사물을 생성하는 무엇이다? 근본, 어떤 근본, 원리 또는 이치이다. 기는 형 이하의 기이기 때문에, 자, 이 기는 뭐예요? 그릇 기자예요. 자, 이 그릇 기자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원리와 형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라는 것과 기가 함께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이 이기원론은. 그래서 이 이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그릇 기자를 사용을 한 겁니다. 때문에 생성을 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사람이나 사물을 생길 때 반드시 이 이를 타거나 성으로, 야, 여기 정말 핵심 문장 있네요. 사람이나 사물을 생길 때 반드시 이 이를 타거나 성으로 삼고 그것을 본성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이 이가 사람의 본성으로 삼는다. 그리고 반드시 이 기를 타거나 무엇을 갖춘다? 몸체, 어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육체 또는 이 물질을 구성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가 응결하면 그곳에 이도 존재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방금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뒤를 한번 읽어볼게요. 기는 응결하고 조작할 수 있는 반면 일은 의지도 없고 운동 조작도 없다. 자, 이 부분은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 거지만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기에는 응결하고 조작하고, 그러니까 기에는 어떤 동정의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기는 물질적 형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데 이는 하나의 원리고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운동하지 않는 어떤 그냥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멘트를 그냥 한번 보고 아, 이렇구나 라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뒤에 한국윤리 이원과 이가 되게 논쟁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 리라는 것에 운동과 조작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 가지고 되게 대판 싸움이다. 뭐 엄밀히 말하면 이황과 기대승의 논쟁이긴 하지만 이 이에 운동과 의지가 있는가, 운동과 조작이 있는가 없는가로 대판 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넘어갈게요. 자, 기의 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가 있으면 반드시 기가 있고 기가 있으면 반드시 이가 있다. 이기이원론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와 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맑은 기를 부여받은 사람은 성인이 되고, 자, 흐린 기를 부여받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 즉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게 부여받은 리는 같지만 기에서 차이가 나와 기에서 차이가 발생해서 맑은 기를 부여받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안 좋은 기를 부여받은 사람은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본성은 맑은 물 속에 있는 버섯과 같고 어리석은 자의 본성은 흐린 물과 같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밑에까지 읽어볼게요. 인간과 사물이 천지에서 생겨날 때, 자, 이는 동일하지만 풍수한 기는 서로 다르다. 스님이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 여기 또 있죠. 인간은 기의 바름과 통함을, 사물은 기의 치우침과 막힘을 얻었다. 인간은 바르고 통하는 기를 얻었기 때문에 인간이 되었고, 사물은 치우치고 막힌 기를 얻었기 때문에 사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이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리학 좀 여러분들 많이 어렵죠. 아마 오늘 했던 내용은 좀 많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넘어가가지고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이와
기가 도대체 무슨 관계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또 이제 어려운 단어 두 개가 나오죠. 이기불상리와 이기불상잡입니다. 자, 이기불상리는 뭐예요? 이와 기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이와 기가 결국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기 이원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모든 존재와 현상은 리와 기가 결합하여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이와 기가 함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와 기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적 측면에서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와 기의 결합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기불상리입니다. 이게 리가 뭐예요? 이별하다 할 때 그 이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와 기가 떨어질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이와 기가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인데 또 막 섞일 수는 없대요. 참 어려운 말을 또 계속 하죠. 이 주희가 떨어지지도 않는데 섞이지도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불상잡,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와 기는 결국 떨어지지 않는 한 존재를 이루고 있지만 이와 기는 결국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이는 뭐예요? 하나의 원리로서 이상적인 존재고, 기는 재료로서 물질적 형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기는 무엇이다?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두 개가 막 섞여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와 역할이 다르므로 서로 뒤섞일 수 없다는 게 바로 이기 불상잡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와 기가 무슨 관계냐? 이기 불상리는 사실적 측면에서 모든 존재와 현상은 뭐예요? 이와 기의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떨어질 수 없지만 서로 또 협작되거나 섞일 수 없다는 거다. 왜냐? 이와 기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고 그 의미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기는 떨어질 수도 없고 서로 뒤섞일 수도 없는 그런 관계. 참 좀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게 애매한 관계죠. 하여튼 이렇게 주희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참 여러분들 오늘 좀 수업하느라 되게 많이 힘들었죠. 선생님도 이거 설명하는데 되게 이해하기도 힘든 내용인데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니까 좀 많이 힘드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나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심성론에 대해서 배우고 또 수양론, 경세론 해가지고 주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